200년 예언서와 100일의 기적. 한반도 통일을 예언한 무당의 증언입니다. 100일 안에 통일이라니. 여러분,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 자신도 아직 믿기지가 않습니다. 2025년 9월 3일 새벽 3시 한 통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그 전화가 제 인생뿐 아니라 이 땅의 운명까지 뒤흔들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선생님, 드디어 시작됐습니다. 김주애가 중국 땅을 밟았습니다. 예언이 맞아요. 이제 100일 안에 모든 게 달라질 겁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제가 잘 아는 분이었어요. 파주에서 작은 점집을 운영하는 김선아 할머니. 북한에서 무려 30년간 당 간부 부인들의 운명을 봐주던 전설적인 무당 출신의 탈북자였죠. 그리고 그분이 품에 안고 온 것은 단순한 점술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조선 후기부터 전해 내려온 무려 200년 된 예언서였어요. 거기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세 번째 김 씨의 딸이 서쪽 큰 나라 땅을 밟는 날, 그때부터 100일 안에 모든 것이 바뀌리라. 김정은의 딸 김주애. 그 아이가 중국 땅을 밟은 순간 한반도의 70년 분단 체제가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믿기 힘든 예언 말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점집 이야기나 괴담이 아닙니다. 북한 내부에서 실제로 벌어진 변화들, 김정은의 심경 변화, 그리고 남한과 북한 사이에 감지된 새로운 바람. 200년 전 춘심 대무당이 남긴 예언서가 현실이 되어가는 소름 끼치는 여정입니다. 저는 원래 평양에서 출판사에 다니던 평범한 당원이었습니다. 겉으로는 말이죠. 하지만 제 진짜 정체는 따로 있었습니다. 우리 집안은 대대로 무당을 해오던 가문이었어요. 조선시대부터 이어진 혈통. 어머니, 할머니 모두 신을 모셨고 저도 어릴 적부터 그 기운을 물려받았습니다. 북한에서 무당은 불법입니다. 미신행위라며 잡아가서 정치범 수용소에 보내죠.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무당을 가장 많이 찾는 사람들이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바로 당 간부들의 부인들, 인민군 장성들의 가족들, 그리고 심지어 김정일과 가까운 사람들까지였어요. 선아 동무, 우리 아들이 김책공업대학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남편이 중앙위원회로 승진할 수 있을까요? 겉으로는 수령님만 믿는다며 충성 맹세를 하던 사람들이 집안에 큰일이 생기면 은밀히 저를 찾아왔던 겁니다. 이상하리만큼 제 점괘는 90% 이상 맞아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입소문이 퍼졌고 저는 평양의 은밀한 비밀 통로가 되었죠. 그러나 동시에 늘 공포와 함께 살았습니다. 한 번만 들키면 끝장이니까요. 2003년 12월 제 인생을 바꾼 밤이 찾아왔습니다. 한 간부 부인이 찾아와 울며 말했죠. 동무, 혹시 춘심 할머니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어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제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춘심 할머니. 해방 직후 평양에서 가장 유명했던 대무당. 1945년에 세상을 떠났지만 그가 남긴 예언은 모두 현실이 되었다고 전해졌습니다. 부인의 말에 따르면 춘심 할머니가 남긴 예언서가 어딘가에 숨겨져 있으며 그걸 찾으려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사라진다는 거였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막고 있는 것처럼. 그날 밤 모란봉 근처를 지나던 저는 분명히 아무도 없는데 귀에 속삭이는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명수가 이리 오너라. 무당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 이런 부름에는 익숙했습니다. 발길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자 반쯤 무너진 건물 지하에서 낡은 제단과 보자기에 쌓인 무언가를 발견했어요. 그것이 바로 조선반도 통일 대예언. 춘심 할머니가 1945년 남긴 200년짜리 운명의 기록이었습니다. 예언서를 손에 넣은 순간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주변에는 신분증, 반지, 시계 같은 유품들이 널려 있었는데 그것은 아마 이 예언서를 탐하다가 목숨을 잃은 사람들의 흔적이었겠죠. 예언서 첫 장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이 글을 읽는 자여 조심하라. 권력을 탐하는 자들이 이 비밀을 노리니 때가 되기 전에는 절대 드러내지 말라. 어기면 죽음을 피하지 못하리라. 그날 이후 주변에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를 찾아왔던 간부 부인이 실종되고 춘심 이야기를 입에 올리던 무당들이 하나둘 사라졌습니다. 2004년 봄 저는 목숨을 걸고 탈북을 결심했습니다. 압록강을 건널 때도 중국에서 숨어 지낼 때도 제 품에 꼭 안고 있던 건 바로 이 예언서였죠. 예언서를 제대로 읽어낸 건 한국에 온 지 꼭 3년이 지난 어느 겨울밤이었습니다. 종로의 한학 선생님과 마주 앉아 촛불 대신 스탠드 불빛을 낮춰놓고 문장의 숨결을 더듬었습니다. 한 장, 또 한 장. 마치 오래된 숨이 제 손끝을 타고 살아나는 듯 했죠. 선생님은 종종 숨을 고르며 중얼거렸습니다. 할머니, 이건 단순한 전필이 아닙니다. 역사서요. 동시에 경고문입니다. 거기엔 분단의 막바지에 등장할 5개의 징조가 적혀 있었어요. 첫째, 세 번째 김씨의 혈육, 그 딸아이의 얼굴이 하늘의 불과 함께 세상에 드러나는 해. 저는 그 구절을 2022년 11월의 화면 속에서 보았습니다. 장정들이 우렁찬 구호를 외치는 미사일 발사장, 하늘의 불이 치솟는 콘크리트 위에 그 아이가 아버지 옆에 서 있었죠. 누구는 연출이라 했고 누구는 후계 구도의 연막이라 했지만 예언서는 조용히 말하더군요. 새로움은 종종 연막을 타고 온다. 둘째, 북녘이 남녘을 처음으로 이름대로 부르는 봄, 괴뢰의 혀가 한국의 혀로 바뀌는 순간 저는 그 단어 하나의 무게를 압니다. 북에서 괴뢰는 신앙이자 방패였거든요. 그 말이 바뀌는 건 교과서가 바뀌고 구호가 바뀌고 마음의 습관이 바뀐다는 뜻입니다. 말이 변하면 생각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면 두려움이 설 자리를 잃습니다. 셋째, 곰의 나라와 작은 용이 피로 맹약을 맺는 해. 젊은 자들의 울음이 민심을 흔들리라. 저는 국경을 떠돌던 시절 외딴 여관방에서 북의 젊은 병사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머니들의 가늘고 질긴 울음은 멀리 있어도 들립니다. 그 울음이 바람을 불러옵니다. 체제의 균열은 늘 가장 약한 곳, 엄마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니까요. 넷째, 큰 용이 작은 용의 등을 돌리는 해. 고립은 저주 같으나 실은 자유의 첫 발걸음. 북에서 오래 살아보면 압니다. 등이라는 건 기대는 곳이고 기대는 곳이 사라지면 사람은 비로소 자기 다리로 서야 한다는 것을요. 그 다리가 후들거릴지라도 서는 순간 새 길이 열립니다. 스스로 선 자만이 남을 향해 손을 내민다. 예언서의 문장이 제 가슴을 몇 번이고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섯째, 달의 딸이 서쪽 큰 나라의 흙을 밟는 가을. 그날로부터 100일 안에 오래된 문이 새소리를 내리라. 달의 딸. 저는 그 표현이 좋았습니다. 정치의 말이 아니라 아이의 말로 쓰였거든요. 달이란 건 둥그러지는 때가 있고 이질어지는 때가 있지요. 그 아이를 보며 저는 북의 하늘이 조금 둥그러지는 상상을 했습니다. 그 상상은 조용했지만 오래 남았습니다. 그날 밤 해독을 마친 저는 예언서의 가장자리를 조심스레 어루만졌습니다. 종이 냄새 속에 오래된 비밀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안에서는 낡은 공포 대신 묘한 확신이 움텄습니다. 이건 언젠가 남쪽에 전해야 하는 이야기다. 때가 오면 겁내지 말고. 저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2025년 가을, 달의 딸이
서쪽 큰 나라를 다녀왔다는 소식이 오갔습니다. 그날 저녁 파주의 제 방 창문으로 바람이 들어오더군요. 상처가 많은 바람이었어요. 스산했지만 속이 맑았습니다. 저는 예언서를 펼쳐 다시 읽었습니다. 달의 딸이 돌아와 아비에게 묻는 질문이 큰 강을 흔들리라. 제가 북에 있을 때 권력자들의 침묵을 많이 보았습니다. 질문을 무서워하는 사람들이었지요. 질문은 균열을 만들고 균열은 비를 부르니까요. 그러나 아이의 질문은 다릅니다. 계산이 없고 꾸밈이 없고 사랑을 똑바로 겨눕니다. 아빠, 우리는 왜 남쪽 친구들과 놀 수 없어요? 그 한마디를 막아낼 말은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건 이념이 아니라 부모의 심장에 꽂히는 화살이니까요. 그 즈음 들려온 소문은 제 귀를 오래 붙잡았습니다. 김주애의 수업표에 남조선 현대사와 통일 이론이 조심스레 들어갔다지요. 아이가 배우는 언어는 집의 분위기를 바꿉니다. 교실에서 바뀐 명칭은 안방의 대화를 바꾸고 안방의 대화는 시장의 속삭임을 바꿉니다. 말이 길을 내는 겁니다. 저는 상상했습니다. 궁궐의 긴 복도, 밤이 내리고 한 사내가 혼자 걸어갑니다. 천장에 불빛이 한 칸씩 앞서가고 뒤는 어둠이 삼키지요. 그 사내의 주머니 속에는 작은 손이 쥐어준 구겨진 메모가 한 장 있을 겁니다. 아빠, 남쪽 아이들은 무슨 놀이를 해요? 우리도 같이 놀 수 있을까요? 메모 한 장이 무너뜨리는 성벽이 있다는 것을 저는 늦게야 배웠습니다. 그 성벽은 늘 밖이 아니라 안에 서 있거든요. 노동당 창건 기념일. 붉은 깃발이 바람에 출렁이는 날 뜻밖의 방송이 흘렀습니다. 그 아이가 카메라를 똑바로 보고 말하기 시작했지요. 저는 숨을 고르고 TV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존경하는 동지들, 그리고 우리 조선의 어린이들. 저는 남과 북의 아이들이 함께 웃으며 뛰노는 세상을 꿈꿉니다. 문장은 길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길지 않아서 더 멀리 갔습니다. 정치의 문장은 을에 길죠. 콘크리트처럼 덩어리져서 바람을 막는 데 쓰입니다. 반대로 아이의 문장은 짧습니다. 그래서 바람을 타고 넘어갑니다. 표어를 뚫고 철망을 넘어 각자의 주방과 거실로 곧장 들어가죠. 그날 북녘의 어머니들은 조용히 울었다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도 남쪽 아이들과 친구할 수 있겠구나. 오랜 상상 금지령이 잠깐 해제된 순간 사람은 울게 됩니다. 울음은 금지의 막이 찢어졌다는 신호입니다. 저녁이 깊고 궁궐의 돌계단이 냉기를 품을 때 한 사내가 다시 걸음을 멈춥니다. 나는 저 아이에게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 권력의 책임? 두려움의 대물림? 아니면 평소 절대 입에 담지 않던 단어 하나. 평화. 그는 처음으로 그 단어를 입안에서 굴려볼 겁니다. 어색하고 서툴겠지요. 그러나 이상하게도 아이가 쓰던 어휘를 떠올리면 발음이 조금 쉬워집니다. 평화. 혀끝이 둥그러집니다. 둥근 단어는 둥근 결정을 부릅니다. 그날 밤 저는 예언서의 한 구절에 손가락을 얹었습니다. 달의 딸의 한마디가 세상에 울린 후 보름이 지나면 북녘의 우두머리가 결단을 입에 다물이라. 달력의 손으로 동그라미를 그렸습니다. 보름, 15날, 15일이 흐른 10월의 끝자락, 국영방송에 억눌린 톤이 미세하게 달라졌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자유롭게 뛰노는 세상이라는 표현이 지도자의 입에서 흘렀습니다. 짧은 구절, 작은 틈. 그러나 저는 압니다. 큰 문은 작은 틈에서부터 무너집니다. 이어 판문점 연락 창구가 들썩였다고 했습니다. 오래 닫혀있던 창을 여는 일은 늘 바람부터 초대하는 법이지요. 대화를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건조한 문장 속에 묘한 체온이 묻어났습니다. 오랫동안 얼려 있었던 입술이 잠깐 인간의 온도를 되찾은 듯 했달까요? 11월 15일 비공식 회동 소식이 바람처럼 스쳤습니다. 남쪽의 차관, 북쪽의 위원, 판문점의 낮은 지붕 아래 놓인 둥근 탁자. 자리를 잡고 앉은 이들은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다고 합니다. 말이 아니라 침묵이 먼저 교환되었습니다. 서로의 얼굴이 몇 년씩 늙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데도 시간이 걸렸겠지요. 침묵은 거래가 아닙니다. 인정입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왔구나. 그 자리에서 나온 가장 뜻밖의 제안은 이랬다 합니다. 우리 주의 동무가 남조선 어린이들과 화상으로 인사를 나누고 싶어 한다. 가능하겠는가? 탁자 위의 물컵이 가볍게 떨렸을 겁니다. 외교 문서에 아이의 이름이 들어가는 건 흔치 않아요. 그러나 저는 알겠습니다. 어른들의 언어가 막힌 곳을 아이의 언어가 통과한다는 것을요. 11월의 마지막 주 화면과 화면이 연결되었습니다. 만경대학생 소년궁전과 서울의 공원 한켠, 서로 다른 시간과 공기가 모니터 안에서 맞닿았지요. 안녕하세요, 남쪽 친구들. 저는 주혜입니다. 친구가 되고 싶어요. 남쪽의 아이들이 손을 흔들고 북쪽의 아이들이 손을 흔듭니다. 전 세계가 그 장면을 지켜보았습니다. 사람들은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분단은 아이가 모를 때에만 유지된다는 것을요. 아이가 아는 순간 분단은 논리의 설득력을 잃습니다. 아이에게 설득되지 않는 체제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날 밤 저는 파주 하늘에 떠오른 달을 보고 말했습니다. 보름이 지났구나. 예언서의 잉크가 제 눈앞의 풍경과 하나가 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살짝 바스락거리는 소리, 역사가 넘겨지는 소리, 그리고 마침내 서쪽 큰 나라의 흙을 밟은 날로부터 100일이 되는 날, 달력의 빨간 동그라미가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그날, 저녁 방송이 시작되기 직전 북녘의 화면이 잠깐 멈칫했습니다. 오래된 장치가 새로운 말을 재생할 때 나는 낯선 숨 고르기였죠. 존경하는 남녘 동포 여러분. 그는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수십 년 못했던 첫 호흡을 내쉬는 사람처럼 우리 아이들이 서로의 이름을 부르는 세상을 향해 우리는 오래된 오해를 거두려 합니다. 더 큰 소음 대신 더 낮은 대화를 택하겠습니다. 문장 하나하나가 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의도적으로 평이했습니다. 역사는 종종 평이한 어조로 결정을 통보합니다. 폭죽이 아니라 스위치입니다. 불이 켜지느냐 꺼지느냐. 그저 딸깍 하는 소리 하나. 남쪽의 답시는 빨랐습니다. 우리는 흡수의 길을 원치 않습니다. 공존과 호흡의 길을 원합니다. 두 문장이 서로의 숨을 덧댔습니다. 외교는 미사여구를 사랑하지만 화해는 짧은 문장을 사랑합니다. 짧아서 기억되고 간단해서 따라하기가 쉽지요. 그날 밤 많은 집의 식탁에서 같은 말이 오갔다고 합니다. 우리도 친구가 될 수 있겠지? 식탁에서 태어난 합의는 오래갑니다. 사람은 밥을 먹으며 결심하기 때문이지요. 연말 두 도시의 야경이 같은 화면에 담겼습니다. 한쪽은 한강, 한쪽은 대동강. 불빛의 모양이 달랐지만 빛이라는 사실은 같았습니다. 아이들이 화면 너머에다 손을 포개고 외칩니다. 통일 만세. 그 말이 터무니없게 들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터무니없는 꿈은 늘 처음으로 가능한 표정을 가진 아이의 얼굴에서 시작됩니다. 저는 그 얼굴들을 보았어요. 화면 속 작디작은 눈동자들, 서로에게서 자기 얼굴을 찾아 기뻐하는 아이들. 그들에게는 분단의 역사보다 만남의 미래가 더 커 보였습니다. 2025년 12월 11일, 김주애가 중국 땅을 밟은 지 정확히 100일째 되는 날, 한반도에는
새로운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파주 언덕에 올라 북녘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너머로 희미하게 빛나는 평양의 불빛들이 예전보다 부드러워 보였습니다. 마치 경계가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처럼.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북한에 있는 제 조카딸에게서 온 문자였어요. 요즘은 남북 간 통신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거든요. 큰어머니, 오늘 학교에서 남조선 역사를 배웠어요. 선생님이 그러는데 곧 친구들을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해요. 정말일까요? 그 문자를 읽는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춘심 할머니의 예언이 맞았습니다. 정확히 100일, 달의 딸이 서쪽 큰 나라를 다녀온 후 100일이 지나자 정말로 오래된 문이 새로운 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날 새벽 3시 또 한 통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100일 전 김주애의 중국 방문을 알려준 바로 그 시각이었죠. 선생님 봤어요? 뉴스 봤어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방금 발표 났어요. 내년 봄 이산가족 상봉을 재개한다고. 그리고 남북 청소년 문화교류도 시작한다고. 춘심 할머니의 예언이 정말 현실이 되고 있어요. 저는 창문을 열어 북쪽 바람을 맞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200년 동안 기다린 변화가.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간직해온 예언서의 마지막 장을 펼쳤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누구에게 말하지 않았던 가장 중요한 마지막 구절이 있었거든요. 100일의 문이 열린 후 1000일의 다리가 놓이리라. 그 다리 위로 걸어올 이들은 더 이상 남과 북이 아니라 같은 하늘 아래 웃음 짓는 한 결의의 아이들이리라. 이 예언을 지킨 자여, 너의 사명은 끝났다. 이제 책을 덮고 새로운 역사의 시작을 지켜보라. 저는 조심스럽게 예언서를 덮었습니다. 200년을 견뎌온 종이의 무게가 이제야 제 어깨에서 내려가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새벽 저는 파주 접경 지역으로 나갔습니다. 철조망 너머로 보이는 북한 땅이 예전과는 다르게 느껴졌어요. 할머니들, 바람 속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가 해냈습니다. 200년을 기다린 그날이 정말 왔어요. 그건 춘심 할머니의 목소리였는지 아니면 제 마음의 소리였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그 순간 제 가슴 속에서 뭔가 큰 무게가 사라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는 지금은 2025년 12월 말입니다. 앞으로 1000일, 즉 3년 정도가 지나면 한반도에는 정말로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것입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의심하고 있어요. 정말 가능할까? 또다시 실패하는 건 아닐까? 하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200년 전 춘심 대무당이 남긴 예언이 지금까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맞아떨어졌거든요.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김주애라는 한 아이의 순수한 마음이 70년 분단의 벽을 조금씩 녹이고 있어요.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통일은 정치인들이 회의실에서 만드는 게 아닙니다. 어린아이의 순수한 질문 하나, 할머니의 이산 가족을 그리워하는 마음 하나, 젊은이들의 서로를 궁금해하는 호기심 하나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김주애가 남쪽 친구들과 놀고 싶어요라고 말한 그 순간 분단의 논리는 이미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1000일 동안 우리가 할 일은 간단합니다.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을 믿고 서로를 향한 손을 내미는 것뿐이에요. 2025년 12월 31일 마지막 밤. 새해를 앞둔 마지막 밤, 저는 오랫동안 간직해온 예언서를 불에 태웠습니다. 200년의 사명이 끝났으니까요. 제가 되어 하늘로 날아가는 종이 조각들을 보며 저는 마음속으로 춘심 할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니, 해냈어요.
드디어 해냈어요. 그리고 북녘을 향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곧 만날 수 있을 거예요. 더 이상 남과 북이 아니라 하나의 하늘 아래 사는 한 가족으로 새해 첫날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분단 70년의 긴 겨울이 끝나고 통일의 봄이 시작되는 새로운 해가 김선아 탈북, 무당, 파주 거주 증언 완료. 이 이야기는 픽션이지만 우리의 소망은 현실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통일을 원하신다면 구독과 댓글을 남겨주세요.